안녕하세요. 결혼까지 7개월 남은 예비 신부입니다. 남친과 저 둘 다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이 모은 돈이 2억이 조금 안 돼서 나머지 1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찾고 있는 지역은 서로 출퇴근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남친이 저한테 우리 부모님이 대출 없이 준비하라고 1억을 빌려주겠다 하신다. 부모님 동네에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비 시부모님의 동네로 가게 되면 제 직장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남친 역시 왕복 2시간이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최대한 손 안 벌리기로 하지 않았냐. 거기다 그 동네로 가면 우리 둘 다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힘들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혼하고 한동안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뜬금없이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이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도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친정에서도 지원을 해줄 테니 초반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좀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말에 남친이 절대 처가덕 볼 수 없다. 그건 못난 남자들이나 하는 거다. 하고 말하며 본인 부모님의 지원만 받는 쪽으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예비 시부모님 두 분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둘이 예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갑자기 지원을 받은 만큼 부모님이 원하는 걸로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원하는 가족상이 있어 맞춰드려야 하고 어머님은 여동생들보다 본인이 더 친하게 지냈기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식사를 해야 한답니다. 여동생들도 친한 친구 같은 사이라서 잘 지내야 한다면서요. 해서 시부모님을 매주 찾아뵈면 우리 엄마 아빠도 자주 뵙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거리 때문에 안 되고 더 받은 쪽을 자주 찾아뵈야 한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 그럼 부모님 지원 받지 말자. 처음 우리가 잘 맞았던 것도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으려고 했던 것 때문 아니었냐. 나도 노력하겠지만 시부모님을 보는 만큼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을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하면서 지원 받겠다 했으면서 어른들 놀리냐. 평소에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더니 왜 결혼 직전에 효녀가 되려고 하냐.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다 멀리 떨어져 지냈어도 명절에는 친척들까지 다 모여 함께 보냈었고 봄, 가을마다 부모님과 1년에 최소 2번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 월급으로 부모님 마사지와 운동을 끊어드리면 부모님이 고맙다고 피부과를 끊어주시는 등 서로를 그렇게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남친에게 말했더니 1년에 서너 번 보는 걸 왜 거의 매일 보는 우리 부모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하냐 하고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거의 매일을 뵀었는데 주말만 보는 걸로 줄인 거라 저도 제가 보던 횟수에서 줄여야 한답니다. 이 말은 즉 저는 저희 부모님을 1년에 한두 번만 보라는 말 아닌가요? 결국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오늘 남친에게 나는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 그냥 파혼하자. 하고 통보했습니다. 황당했던 건 이제까지 제 말은 듣지 않고 고집만 부려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미안하다 했다는 거죠. 주위에 아는 형님들이 초반에 길을 못 누르면 계속 본가에 못 가고 처가댁만 가야 한다 했답니다. 집이 아내 위주로만 돌아가서 가장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도 들어 무서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는 산후조리 이해한다. 아이가 있어도 어린이집 보내고 편하게 놀아라. 다른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던데 나는 너가 편하게 놀아도 괜찮다. 요즘 남자들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공동육아하는 게 빡쳐서 애 낳고 3, 4개월 되면 일 시킨다고 하더라. 다 공평하게 살림과 육아를 한다는데 나는 내가 아기를 낳아도 3개월 만에 일하러 보내지 않을 거다. 다른 남자들은 해외 유학 다녀온 여자가 싫다던데 너는 다녀왔지만 나는 괜찮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번 일까지 겹치게 되니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파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다 제 감이 계속해서 정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온 사람이라 그런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살다 보니 쎄함은 과학입니다. 남친 논리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만하자 하니 기선제압이었다 둘러대지만 그게 남친과 시가의 본심이라는 거 잘 알겠죠. 1시간 거리에 집을 얻어도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가에 끌고 가고 친정에 가는 건 귀찮아서 안 갈 놈입니다. 저라면 파혼 통보도 했겠다 올스톱 하겠네요. 두 번째, 남자네 부모 완전 양아치네요. 1억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서 평생을 생색내려고 각 잡고 있잖아요. 남자는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초장부터 와이프를 휘어잡으려고 발악하다 걸려서 미안하다 하고, 시가 근처에 살면서 애 낳고 일하지 말라는 건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시댁에 잘해라 이거잖아요. 유학까지 다녀와서 왜 그러고 삽니까? 집에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무조건 이 결혼 안 합니다. 세 번째, 저도 여자이고 딸이 있지만 늘상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결혼으로 인해 본인 삶에서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변화가 있어선 안 된다입니다. 결혼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직장 포기하고 내 가족과도 단절이라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쓴이는 아니잖아요. 네 번째,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매주 은행장 찾아가서 잘해주나요? 하나하나 주옥 같은 개소리인데 그걸 듣고 있나요? 그나저나 이런 남자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머리라면 쓴이도 이번 생은 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하세요. 도움 안 받겠다 했는데도 자꾸 도움받는 쪽으로 얘기하며 희생해야 한다 주장하는 게 이상합니다. 거기다 결혼하면 산후조리원 가도 된다,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아라 하면서 인심 쓰는 척 얘기하는 걸 보니 속으로는 그 반대가 남자의 개념일 것 같아요. 평소 어린이집 보내고 조리원 보내는 걸 싫어했으니 곧 결혼할 여자한테 선심 쓰며 아량 넓은 남자인 척 말장난을 하는 거죠. 보통은 그냥 생각도 없어요.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